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3 비틀림에 대해서 리뷰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비틀림은 다음과 같이 공의 길이 방향 축에 대한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멘트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모멘트는 보통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회전하는 힘이라서 원래 회전하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편하게 축방향인 경우에는 오른손 나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크의 작용을 받고 회전을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어, 그 재료를 이제 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순수 비틀림. 어,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건 순수 비틀림 상태고 모든 단면이 같은 내부 토크가 작용한다. 그러니까 토크가 그러니까 인장력과 동일하게 토크도 항상 반대 방향으로 양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평형을 이룹니다. 근데 이렇게 축방향으로 토크가 이루어지면 이 내부의 모든 단면에 다 동일한 토크가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한쪽 면을 고정했다라고 치면 이쪽 왼쪽 면을 고정했다라고 치면 토크가 일어나면 다음과 같이 이만큼 변형이 일어나겠죠? 이 Q점이.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각도를 비틀림 각이라고 했죠. 비틀림 각, 세타. 그리고 이때 이제 가정이 모든 단면은 평면과 원형으로 남음. 그러니까 골체역학에서의 뭔가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미소 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면은 평면과 원형으로 그대로 이렇게 잘 남아 있고요. 아주 살짝 이 각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반지름도 직선을 유지한다. 이 반지름도 그대로 직선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회전각 세타는 양끝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 이 말은 뭐죠? 맨 끝점, 요 P점에서의 세타는 얼마요? 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 각도가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에서 가장 크고 중간에서 좀 줄고 끝에서는 0이 되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비틀림 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또 전단 변형률입니다. 전단 변형률, 감마죠. 감마는 어디를 변형을 얘기하느냐? 겉면에서는 아까는 그 세타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감마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라는 선이 AB-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여기의 각도는 안쪽 내부로 들어갈수록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원점에 이르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단 변형률은 결국에 똑같이 순수 전단 상태에 있는 거고, 이 A, B, C, D 이런 면이 이렇게 밑으로 필름에 의해 변형됐을 때를 뜻하는 거고, 그때 여기 각도가 아주 작을 때는 탄젠트, 감마라고 해도 동일하고, 이 맥스라고 쓴 이유는 이제 맨 겉면이 가장 람다 값이 크고, 아까 감마 값이 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다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각도가 작을 땐 탄젠트를 씌운 값과 동일하고, 그렇게 되면 탄젠트는 AB분의 B''와 같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또 식을 조금 변형해서 썼죠. 그래서 이 AB는 지금 DX랑 동일하고 B', 여기의 길이는 RD
세타로 구할 수 있죠. R, D 세타. 반지름 곱하기 그 각도를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 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세타를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세타를 그 파이를 x로 미분한 값. 그래서 dx분의 d파이, 그거는 이제 비틀림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타를 길이 변화량에 대해서 비틀림 각이 얼마나 변하냐. 그래서 비틀림 변화율이고, dx분의 d세타는 결국에 전체로 봤을 때는 x가의 전체 길이가 l이고 파이의 길이가 파이의 변화가 전체 그 각도의 변화가 파이이기 때문에 l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타는 l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여기 값 대신 파이를 넣어주면 r 세타가 되고, 결국에 또 세타는 결국에 L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L분의 R 파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챕터 3에서 사실 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사실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을 테고, 하지만 그 개념, 원리를 정확히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이런 원리로 이런 식이 유도됐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꺼내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에 그러니까 감마가 가리키는 데가 어딘지, 파이가 가리키는 게 어딘지, 이거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파이는 여기에 변형된 각도고, 감마는 여기에 변형된 각도다 라는 것만 알면 차근차근 유도를 해 나가면 그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파이는 왼쪽으로 갈수록 제로가 되는 거고, 감마는 안쪽으로 갈수록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내부에서 그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전단 변형률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냐? 맨 겉면에서 맥스 값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안쪽은 이제 최겉면은 반지름이 R이고 안쪽은 반지름이 R라고 했을 때, 원래 감마 맥스가 R 세타였기 때문에 또 R 대신 줄어든 로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결국에 그 말은 전단 변형률의 맥스 값에다가 반지름의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선형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줄다가 0이 되는 거죠. 맨 겉면에서 전단 변형률이 제일 컸다가, 전단 변형률은 중심에서는 0, 외부편에서는 최대값 감마 맥스가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림을 똑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R2일 때 맥스였으면 R1일 때가 미니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안쪽이 비어 있으면. 그래서 반지름이 안쪽으로 갈수록 감마 값이 작아진다. 그 비율에 따라 원형과는. 그리고 전단에서의 아까 변형률을 구했으니까, 아까 앞에서 전단 변형률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응력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후계 법칙을 이용해서. 후계 법칙이 타우는 G 곱하기 감마잖아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결국에 타우를 구할 수 있었고, 또 타우도 결국에 전단 응력도 결국에 맨 바깥쪽에서 가장 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선형적으로 줄어들다가 센터에서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에 비례해서 맨 겉면에서 최고, 반지름에 비례해서 작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이나 전단 응력이나 동일하죠. 왜냐면 그 두 값의 관계가 이 전단 탄성 계수에 의해서 선형적인 관계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이 식들도 또 유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공식이 그래서 비틀린 공식이라는 중요한 공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비틀린 공식은 어떻게 구했었냐? 뭐 어떤 미소 부분에 대한 이제 토크 값을 모멘트 변화 값을 구하고 그 모멘트를 전체 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결국에 전체 토크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토크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 같은 식을 정의를 했었는데 IP는 로 제곱은 이제 반지름이죠. 여기 요 미소량에 해당하는 반지름, 그 위치에 대한 반지름, 그 제곱을 면적으로 적분한 값. 이 값을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라고 불렀고,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리고 이 값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비틀림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형 단면, 꽉 찬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 IP 값이 30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IP 값을 이용해서 단순화한 식이 타우 맥스는 비틀린 공식이죠. 최대 전단 응력은 극관성 모멘트 IP분의 T 곱하기 R이었다. 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특히 속이 꽉 찬 단면의 경우는 IP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파이 D세제곱분의 16T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단 능력은 뭐에 비례해요? 토크에 비례하죠. 당연히 토크가를 크게 걸수록 전단 능력이 최대가 될 테고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전단 능력이 작아지겠죠.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나눠서 힘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토크라는 게 결국에는 토크를 준다는 게 이 면에 손바닥을 딱 붙이고 이렇게 돌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전단 능력이 막 생기겠죠. 회전하는 전단 능력. 그게 이제 전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안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아까 전단 능력이 그랬었잖아요. 전단 능력은 겉면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안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비틀린 공식을 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결국에 비틀린 공식의 요 아래 들어가는 값이 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원리랑 계속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비틀린 변화율을 또 다음과 같이 이제 앞에서 했던 식들을 두 개를 잘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IP를 넣은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 또 이 식을 세타는 L분의 파이라는 것을 맨 앞에서 배웠었죠. 세타가 뭐 dx분의 d파이여서 그거를 L분의 파이와 동일하다. 비율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구할 수 있었고 그 값을 넣으면 또 세타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파이는 GIP분의 TL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예전에 공의 신장량 앞단원에서 배웠던 델타는 2A분의 PL과 굉장히 유사한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인장력에서의 변형은 길이의 변형이었지만 비틀림에서의 변형은 각의 변형이다. 비틀린 각이다. 각의 크기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힘에 해당하는 게 토크, 길이에 해당하는 게 L, 그리고 탄성계수에 해당하는 게 전단 탄성계수, 그리고 면적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극관성 모멘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식에 의해서 동일하게 또 스티프니스를 알 수 있고 또 유연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축의 관이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안쪽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꽉 차 있지 않고 이렇게 비어서 많이 만들죠. 이 이유가 사실 이런 우리가 배운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단 능력은 항상 바깥쪽에서 최대로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면 멀수록 많이 걸립니다. 그 말은
여기서 가까운 애들에서는 전달 능력이 거의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거기에 재료를 넣어봤자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달 능력을 많이 받는 곳에 재료를 넣어야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속이 꽉 찬 축의 재료의 대부분 작은 능력을 받기 때문에 속이 빈 축이 효과적인 축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꽉 차면 그만큼 전달 능력, 그러니까 힘을 나눠서 받긴 하겠지만 내부의 축 가까이에 있는 재료들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질량을 가장 줄이는 게, 가볍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벼우면서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축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겉쪽에 재료를 많이 쌓는 이런 속이 빈 형태로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속이 빈 축에 대한 뭐 IP 값을 구하는 이제 식도 여기서 나타났었고요. 결국에 겉에 지름과 안의 지름 관계를 통해서 IP를 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균인 비틀림, 이 말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균일 단면봉을 뭐 이렇게 비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면의 크기도 다르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단면의 모양은 같지만 균일 단면 구간이 전 각 구간에 일정한 토크를 작용을 할 때, 뭐 이런 경우 1을 보면 예전에 그 축방향으로 물체에 중간중간 힘을 줬을 때도 동일하게 구간을 나눠서 했었죠. 구간을 나눠서 얘도 동하지. 그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힘을 바탕으로 구간을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그렇게 나눠서 내부에 발생하는 토크를 평형방정식으로 구해서 그 토크에 의해서 변형되는 비틀림 각을 구하면 각 구간별 비틀림 각을 구할 수 있고, 그 비틀림 각들을 다 합하면 전체 비틀림 각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전체 비틀림 각은 이 식,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식의 모든 구간별로 합하면 된다. 그리고 각각의 구간별로 값들이 다른 경우에는 i를 붙여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델타는 시그마, 그 축방향으로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됐었죠. PI 이런 식으로 그와 동일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모든 게 연결이 됩니다. 그 경우 2, 연속적으로 변하는 단면 일정한 독작용.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일정하냐고 어떤 값이 변하는지에 따라, 예를 들어 토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토크 값이 중간에 변하지 않고 그냥 일정하기 때문에 t는 그냥 상수값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면적이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또 미소 부분을 띄어서 생각을 했죠. 미소 부분을 띄어서 생각을 한 다음에 dx, 그리고 값은 재료가 동일하니까 동일하고 IP 값은 이 x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이 면적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IP 값은 함수로 나타나고 x의 함수로, 그리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항상 적분을 해준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 뭐가 변형이 되느냐 라는 거를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내가 토크가 또 변화한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토크다. 그러니까 단면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토크까지 변한다 라고 하면 t 또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또 각각의 이제 구간별의 그 비틀린 각을 다 더한 적분한 다음의 식을 구하면 되겠죠. 3.7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전에 의한 이제 동력 전달, 이 축의 역할인 거죠. 사실 축의 역할이 보통 모터나 엔진에서 그 출력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퀴로. 그러면 이때 일단 일은 힘 곱하기 뭐 이동한 거리죠. 그러면 이 회전하는 일은, 이 W는 토크 곱하기 회전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동력은
시간에 대한 일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이라는 건 미분하는 거죠. 시간으로. 그러면 W를 T로 미분을 하면 동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W가 T psi였기 때문에 얘를 T로 미분한 요 값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T는 일정하니까요. 근데 회전각은 시간에 따라 미분할 수 있고 그럼 이 값을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면 T 오메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는 초분의 레디언 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의 변화를. 그리고 회전 주파수가 파이일 때, F일 때, F는 이제 단위시간 회전수 헤르츠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오메가는 뭐 2파이 F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오메가 대신 2파이 F를 넣어서 P는 2파이 F T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회전수를 RPM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가 아니라 분당 회전수. 차량에서도 그러면 N은 60F가 되겠죠. 초당 회전수에다가 곱하기 60을 하면 분당 회전수가 되니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60으로 나눠준 값이 될 테고 또한 미국 단위계 그래서 이제 홀스 파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홀스 파워로 파워를 바꾸면 H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도 보면 엔진의 성능을 나타낼 때 이제 홀스 파워와 뭐 토크를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보면 이 식을 통해서 이제 홀스 파워와 토크와 RPM, 그 홀스 파워 그 마력과 엔진의 마력과 RPM과 토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엔진의 마력이 뭐 실린더의 개수에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면 결국에 낼 수 있는 토크와 RPM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8이 남아있네요. 부정정 비틀림 부재. 항상 이제 그 챕터마다 보면 정정 구조물과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그 비틀림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줘서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안쪽에 재료가 있고 바깥쪽에 재료가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불을 붙여놓으면 서로 이제 같이 비틀려져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 또 평형방정식과 하나로만은 그 반력을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방정식. 이번에는 변이에 대한 식이 아니라 비틀린 각에 대한 식인 거죠. 비틀림에서는 변이에 해당하는 게 비틀린 각이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뭐 파이 1과 파이 2가 같아야 된다. 이런 적합방정식을 구하고 그럼 이 두 개를 또 연립을 하려면 토크와 비트윈 각 간의 관계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토크 변이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파이는 DL을 GIP로 나눈 거다. 그 예전에 또 기억해 보시면 P에 대한 식, 시그마에 대한 식, 그리고 힘과 변이에 대한 식, 요 세 가지로 풀었었잖아요. 인장 압축일 땐. 그거를 비틀림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러한 값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고감별을 발생하는 각 부재에 발생하는 토크를 구할 수 있다. 네, 이것으로 챕터 3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